안녕하세요. 주입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오늘 이제 장중에 좀 갑작스러운 급락으로 인해서 주주분들도 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원익홀딩스가 끝났는가, 내가 좀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가, 이러한 지금 고민이 있으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원익홀딩스의 과정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뭐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주가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승 조정을 반복을 해요. 이게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익홀딩스가 이러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뭡니까? 조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조정이 나온다라는 것은 뭡니까? 상승이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은 조정의 이유를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서, 이게 뭐 크나큰 악재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찰해 보고요. 그냥 뭐 별거 아니네, 그냥 한번 그냥 넘어져서 다친 상처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후시딘 발라주면 아물어. 그런 것처럼 이 조정의 성격이 지속적으로 물귀신처럼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비중을 축소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앞으로 원익홀딩스가 어떠한 수혜를 또 받게 될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조정은 상당한 의미가 지금 있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주주분들이 공매도에 이제 어느 정도 신경이 쓰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텔레그램방 초대해드리면서 이거 뭐 공매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계셨는데, 공매도가 지금 원익홀딩스가요, 있어봤자 지금 얼마나 있냐면은, 보시다시피 원익홀딩스는 지금 240억밖에 안 되거든요. 240억. 그러니까는 지금 총 상장 주식수 9천만 주 대비해서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이 244억 원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공매도가 주가 조정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매도뿐만 아니라 대차잔고죠. 원익홀딩스의 대차잔고, 이 대차잔고라는 게 공매도를 친 게 아니라 앞으로 공매도를 칠 물량이에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인데, 지금 대차잔고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공매도를 치려고 주식을 빌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이건 주가를 이제 조정을 더욱더 이제 가속 조정을 내리기 위해서 주식을 빌리는 건데, 지금 대차잔고도 줄어든다라는 부분 자체는 지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는 대차잔고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원익홀딩스가 이러한 악재가 있고 저러한 악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대차잔고에 대한 물량도 올라가겠죠. 왜? 이게 미래형이니까. 난 앞으로 공매도를 칠 거야 라는 목적으로 주식을 빌리는 거를 대차라고 하니까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는 뭐예요? 대차잔고도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원익홀딩스가 앞으로의 암초가 있냐 없냐, 요거를 이제 정확히 우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차잔고의 향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대차잔고라는 것은 결국 이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구조적인 악재가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원익홀딩스가 오늘자 왜 밀렸냐? 전 이 이슈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보시다시피 이제 원익홀딩스의 3분기 매출.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왔냐? 원익홀딩스의 3분기 매출액이 대략 1,4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7% 감소를 했고, 영업손실은 80억 6,763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이 적자 전환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원익홀딩스의 주가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애초에 실적주로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실적주로 올랐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왔다라고 해서 조정이 나오면 납득이 돼요. 근데 애시당초 원익홀딩스의 주가가 이제 알레그로 핸드에 대한 로봇주에 대한 부분으로 오른 거지 실적으로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 조정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발생한 요 조정의 명분을 우리가 살펴보니까는 뭐예요? 그냥 이거는 잠깐 우리가 달려가다가 그냥 자빠진 거야, 여러분들.
자빠지니까는 뭐 손이 까질 수도 있고 무릎이 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기스가 난 거야 오늘 주가에서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뭐 달리다가 자빠져서 난 상처들은 뭐 마데카솔 발라주거나 후시딘 발라주고 밴드 붙이면은 결국 아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원익홀딩스 주가도 그냥 이게 이제 아무는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애시당 실적주로 오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원익홀딩스가 이제 앞으로 어떠한 부분을 보여줄 것이냐. 어제 이제 주말간에 현대차랑 삼성에서 합쳐서 500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잖아요. 특히나 지금 현대차 그룹은 피지컬 AI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좀 더 집중 조명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의 최종 병기는 로봇인데 왜 로봇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에 있어가지고 로봇의 핸드죠. 덱스처러스 핸드에서 상용화에 가장 앞선 선두를 달리고 있는 원인 로보틱스가 어떤 수위를 맞을 것인가를 이 보고서에서 미리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을 좀 보면은요.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완성차 기업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차량 가격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비아디라든지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얼마에 파냐면은 한 대당 2천만 원 후반으로 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유럽에서는 얘네들이 더 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자동차 가격이 한 대당 그것도 전기차가 2천만 원 후반 수준이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대차가 가격 경쟁을 어떻게 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해답이 로봇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국 현대차가 차값을 반절로 내려야 돼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로봇밖에 해답이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내년 3월에 이제 노랑봉투법이 구조적으로 시행이 되죠. 자,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의 최저임금은 떨어지진 않고 매년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올라가는 최저임금을 차값에다가 반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금 이제 금속노조까지 있어. 현대기아차는. 금속노조까지 있다 보니까는 이 금속노조는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노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갑이야.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금속노조에서 매년 이제 임금과 이제 상여금에 대한 추가 인상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요 부분이 차값에 또 2중, 3중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야. 그리고 지금 차량에서는 인건비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그래서 지금 현대차도 이제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에게 권고하는 게 뭐냐면은 무인공장 자동화 시켜라.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제 휴머노이드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요. 좀 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게요. 자, 지금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원익홀딩스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쪽에 저는 수혜를 이거를 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애시당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자체가 엔비디아의 뇌로 구동이 됩니다. 엔비디아 뇌. 그러면 엔비디아의 뇌로 구동이 되면은 이 뇌가 익숙한 하드웨어가 있어요. 그 하드웨어가 손 쪽에서는 알레그로엔드예요. 여러분 왜 엔비디아의 뇌로 인해서 42년치를 학습을 한 게 알레그로엔드가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엔비디아의 뇌를 탑재를 한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하드웨어도 그만큼 훈련이 돼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뇌는 알레그로엔드에 특화돼서 설계가 된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 갑자기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손을 끼워가지고 학습을 한다. 그럼 이거 중간에 오류 나버려요. 여러분들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용적인 부분을 보면은 지금 아틀라스 초기 부분이 가격이 이제 10에서 12만 달러인데 이게 비싼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거를 5년간 매일 24시간 공장에 투입을 하면은 시급이 3.4달러로 책정이 되거든요. 휴머노이드의 시급이 3.4달러야. 이거는 중국 인건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을 해버려요. 현재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도
뭐 사람을 이제 통해서 공장 생산량, 차를 이제 얼마나 생산을 하느냐. 이제 거의 연간 생산량이 32만 7천 대 정도. 근데 무인 공장으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55만 대 수준으로 60%의 생산량을 올릴 수가 있어요. 가격도 올릴 수도 있고 마진도 챙길 수가 있고 현대차가.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 저는 원익홀딩스가 뭐 오늘 실적으로 인해서 좀 조정이 나온 것일 뿐이지 이게 이제 물귀신처럼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의 로봇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이 되고 이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리챔 밀러라는 양반을 로봇 기술 그룹 PM으로 선임을 했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더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핵심은 여기에 나옵니다. 뭐냐면은 메타는 로봇이 최종적으로 이제 AR과 VR 생태계 일부로서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다른 거 어중이 떠중이 다 제끼고 로봇이 메인 역할을 이제 메타에서 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수혜받을 것은 많아요. 국내 기업과 메타를 통해서. 근데 이제 오늘 실적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들. 뭐 로보티즈도 실적 약간 그래도 좋게 나왔는데 이제 조정이 나왔잖아. 이 말인즉슨 지금 로봇주들이 전반적인 좀 흐름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시장에서도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만 좀 강했단 말이야. SK 하이닉스만. 그리고 ABL 바이오도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순환매 형식으로 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환매. 그래서 반도체, 로봇, 뭐 바이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수혜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받는 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원익홀딩스 입장에서는 이것도 있어요. 원익홀딩스 조정 명분 중에 이것도 있어. 코스닥 150을 12월에 편입을 해. 근데 중요한 거는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이 각각 이제 합쳐서 3천억 정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천억이란 자금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도 돈 벌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도 돈 벌려면 먹을 구석은 만들어줘야 돼. 먹을 구석도 남기지 않고 얘네들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나오는 구간 이거는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들도 야 니네 좀 돈 벌어가라 라고 벌어가는 군형을 만들어주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자금이 더 올라간 상황에서 들어오게 되면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코딱지처럼 나눠서 이렇게 들어와요. 나눠서.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을 결국에는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에 먹을 자리를 좀 만들어주는구나. 그럼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얘네들이 자금이 12월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12월부터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저가 매집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오버슈팅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는 요 그림에 오늘 첫 단추가 만들어졌다라고도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UBS라든지 신한투자증권이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의미가 없어요 얘네들은. 왜냐면은 자 이때도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매도를 이렇게 했죠 신한투자증권이.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급격하게 밀린 게 아니잖아. 그냥 올라갔잖아 여러분들. 근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 지금 요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크게 매도를 했어요. 근데 주가는 밀렸어. 네, 밀렸는데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었지만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더 올라갔거든요. 이때 주가 보시면은 5, 6천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얘네들의 매도가 다반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다반지는 뭘까요? 외국계 애들 보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UBS 같은 애들 보시면은 얘네들 매수한 만큼 지금 매도 안 했어요. 그래서 물량이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28만 주. 그러니까 얘네들이 신한의 매도세를 지금 견디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견디고 있는 이유. 아니 패시브와 액티브 들어오면 어차피 더 갈 건데. 안 그렇습니까? 더 가면 얘네는 그거를 본다라는. UBS 같은 애들은. 그러니까 얘네들도 매도를 안 했는데 우리가 뭐 흔들릴 필요가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 얘네들 등에 타세요. 그냥. 등에 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더 많이 샀잖아 여러분들. 손실이 나더라도 얘네들 손실이 더 깊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간단하게 UBS가 매도 안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 얘네들 등에 이제 편히 좀 타야겠구나. 다만 주가가 상방이 나왔을 때 얘네들의 매도세가 감지가 되면은 그때 우리도 비중을 줄이는 게 낫지.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얘네들이 이제 바위처럼 꿈쩍 않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의 흐름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러한 부분도 중요한데, 제가 이제 50만 원의 기적에서 이제 주주분들께 항상 문자로 남겨드리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은 저는 올라갈 때 드리질 않아요. 웬만하면은 눌림목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다시피 원익홀딩스 주주분들께 제가 10시 28분에 어떤 종목 남겨드렸어요. 오늘 이수페타시스. 월요일날 제가 10시 28분 이수페타시스를 12만 6천 원, 10시 28분이죠. 이수페타시스. 보시면은 주가 흐름이라는 게 여러분들께서 딱 익히시면은 이제 종목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구나라는 것을 아실 텐데, 이수페타시스가 오전에 이러한 강력한 흐름을 만들고 나서 조정이 나왔죠. 저는 10시 28분이니까 요때 드린 거예요. 요때 남겨드린 거야. 10시 28분이니까 요때요. 이때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주가라는 게 관성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기술적인 게 별거 아니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깊이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밀린다라는 거 뭐예요? 스프링이 압축이 한번 돼. 압력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 스프링이 찌그러집니다. 근데 스프링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튀어오르려는 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성을 저는 주식으로 저는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결국에는 이 관성을 시장에서는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튕겨 올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매도신호 잡아드린 거예요. 여러분, 원익홀딩스는 지금 텔레그램 방에서 따로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스프링이 압축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 근데 압축이 되는 것은 뭐다, 여러분들? 결국 튀어오르는 것이다. 그럼 튀어오르기 전에 우리가 남들보다 미리 정교하고 안정적인 타점을 미리 좀 선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타점 자체를. 타점이 중요해요. 종목이 선정이 되면은 똑같이 종목이 선정이 되면은 뭐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수익 챙기려면은 타점 싸움이에요. 타점. 여러분, 타점이란 말이 어디에서 반등이 나온다. 어디에서 반등이 나온다. 종목마다 이러한 구간을 정해지는 공식이 있거든요. 이런 공식 자체가. 그래서 이런 공식을 대입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어디에서 100% 나온다 이게 아니라 여유롭게 그 타점들이 나오면은 분할 매수를 통해서 대응을 할 시 우리가 넉넉히 남는 장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이제 원익홀딩스 주주분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자 수급을 통해서도 제가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상 오늘 외국인만 매도했지 외국인들의 물량을 기관이라든지 개인,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나누어서 받아갔어요. 여러분, 나누어서.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상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금융투자도 최근에 매집이 많이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뭐예요? 오늘 크게 매도하지도 않았어. 그렇다라는 것은 뭐야? 더 보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보시면은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은 뭐 이렇게 큰 거래량은 또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세력은 또 빠져나가질 않았어. 안정적으로 제가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 다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원익홀딩스 주주분들도 입장하셔가지고 효율적인 대응, 어떠한 모멘텀, 일정, 알레그로랜드가 메타 쪽으로 어떠한 부분에 포인트를 줘서 출시할 가능성이 높은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추가적인 급등 나오기 전에 가격적인 대응과 이러한 지금 모멘텀들 미리미리 급등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여러분들 남들보다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원익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텔레그램 방 주소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는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응을 함과 동시에 이렇게 이제 50만 원의 기죠. 오늘도 이렇게 수익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는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결국 저는 아무리 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이 50만 원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꾸준한 걸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것도 좀 말씀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이 50만 원의 기적까지 여러분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은 100일간 운영이 되는데요. 저번 1기 때 한 달 앞두고 들어오신 분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셨는데, 우리가 주식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지금 사도 되나 이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지금은 기다리세요, 여기에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필요한 말만 문자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위험은 적고 수익은 잘 나오는 자리. 혼자 하시면 힘들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리를 잡아드리면 누구나 편하게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50만 원의 기적에서 제가 왜 하루 5%를 강조드리냐면요, 5% 수익이 별거 아닐 것 같아도 이게 복리로 쌓이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흐름으로 하루 평균 5% 수익만 유지를 하면은 이 50만 원이요, 100일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6,574만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50만 원의 기적은 잡초도 바로바로 뽑아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초가 발생할 시 길게 보지 않고 바로바로 뽑아주는데, 자, 이러한 손절을 또 감안을 하고 하루 수익률 3% 정도만 적용을 하더라도요, 100일 뒤에는 96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460만 원은 빼고 500만 원으로 한번 굴려볼게 라고 하시면은 500만 원에 하루 3% 수익을 100일로 목적을 하게 될 경우, 이런 식으로 100일 뒤에는 9,6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나는 절반은 쓰고 절반만 또 참여할게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몇 억 단위로 불어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가 단순하게 하루 5%만 천천히 챙겨봐서 요런 수익을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나도 50만 원으로 이렇게 좀 키워보고 싶다, 또는 복리로 차근차근 좀 불리고 싶다, 안정적으로 불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이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더보기 창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간편 문자 보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터치해 주시면은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루 5%죠. 정말 못하더라도 하루 3% 수익으로, 자, 이런 수익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자고요.